윤석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박범계 장관의 감찰 발표 이후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 의원과 후보들의 비판에 대한 첫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마치 영화 공공의 적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체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인면수심의 조롱이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문제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습니다.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 합의체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명숙 씨가 계속하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은 미러링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해야 할 말을 윤석열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지지만 모욕감을 삼키고 윤석열의 주장의 모순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박범계 장관의 감찰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관련 증인들, 그 수용자들을 100여 회 소환해서 회유하고 증언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협조자들에게 스시, 담배, 외부인과의 통화, 이런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 서류를 누락시켰습니다. 이 100여 차례 소환, 증인 회유, 편의 제공, 증거 누락은 당시 검사들이 표적 수사,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을 자행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불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저걸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런 일 정도는 수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밥 먹듯이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희들이 수사를 알아? 뭐 이런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들은 위법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년 이 사건 관련해서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제기된 민원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사본 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으로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윤석열은 이것을 재배당합니다. 자신의 측근이자 수사권도 없는 인권부에 이것을 재배당했다는 것은 뭉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전혀 캥길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막냐? 그리고 이 사본 배당에 쓰였던 서류에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검사가 사용하는 서류에 사건 번호가 없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만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사건 번호 누락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 윤석열이 이것을 이정섭 수사팀에 배당하고 그 수사팀은 정상적으로 출국 금지를 막은 이규현 검사를 그 사건 번호 누락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건 번호를 누락시키는 중대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한명숙 사건을 막은 겁니다. 행일 게 전혀 없는데 왜 막으셨냐고요. 이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민원은 다시 대검감찰부로 이첩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석열은 멈추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2021년 2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 왔던 이문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겸직 발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줍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사건을 다시 허성수 감찰 3과장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해가 있었고 대검은 끝내 무혐의 처리하고 공소시효를 넘깁니다. 결국 윤석열은 이 사건이 들춰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캥기는 게 많구나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감찰을 통해서 이 사건의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불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그것을 방해했던 윤석열이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구하기 그만해라. 불법 없었다. 부끄럽지 않냐? 억울하다면 재심 신청해라. 사법체계를 망가뜨리지 마라. 특권 부리지 마라. 자, 이게 윤석열입니다. 이 조롱을 잊지 않을 겁니다. 멧돼지 사체 위에 밀가루를 뿌릴 겁니다. 조선일보가 심야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단독 방역보다 언론 재갈이 더 급한 여당. 오늘 언론법 처리 강행.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16일 오전 문체부 소위를 열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언론개혁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런데 그 소위 소속의 국힘당 의원 2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출석 못하는 의원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이것은 평소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언론법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회의도 중요하지만 방역도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의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자, 언뜻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 논리가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힘당 2명의 자가격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방역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단독까지 달고 나오셨는데 논리가 개판입니다. 자, 논리가 개판이긴 한데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현재 이 문체부 법안 소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그리고 국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국힘당 3명이 다 없어도 뭐 자가격리고 뭐고 없어도 정족수에도 문제가 없고 통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반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언론법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문제를 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자가격리자 2명이 있어요. 방역이 중요하다며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방역보다 언론 재갈이냐, 강행 처리다, 이렇게 단독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논리 개판으로 짠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국회가